안녕하세요. 자, 파이썬 기초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유영진입니다. 자, 지금부터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볼 텐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IT에서 요구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애플리케이션들은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되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거나 혹은 인공지능과 같은 학습,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빅데이터 처리나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요구받고 있는 게 현재 시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빅데이터나 혹은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이 파이썬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파이썬에 대한 기본 문법과 그리고 모듈 활용법, 그리고 이런 목적에 맞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은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의 개념,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이썬 기본 문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1991년, 꽤 오래되었죠. 최근에 나오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기도판 로썸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범용 프로그램 언어로서 이제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 파이썬은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발전하면서 다양한 언어 기반으로도 컴파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들,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받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파이썬의 특징,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파이썬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검색 한번 해보시면 문법이 쉽다, 그리고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문법이 쉽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우리가 영어와 비슷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대화 형식이죠.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언어이고, 그리고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독립적이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전의 언어들은 컴파일러나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들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 다른 언어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지만 파이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용성이 용이하고 비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자, 상대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아주 좀 더 쉽게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매우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요즘에는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코딩 학습을 하죠. 이 코딩 학습의 언어로서 스크래치 혹은 이런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개념들은요, 인터프리터가 무엇인지, 인터프리터의 특징, 줄 단위로 컴파일러가 실행해 나가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우리가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행 단위, 줄 단위로 실행을 해 나가는 형태의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다. 파이썬이 가지는 객체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적 타이핑, 그리고 동적 타이핑이라는 거는 데이터,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먼저 저장하고자 하는 공간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가 선언이 되고 데이터가 대입이 되는 이 시점에 메모리가 생성되고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으로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규칙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수를 만들 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어떤 형태로 저장해서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분기라고 하는 거죠. 만약 뭐뭐라면 데이터가 이거라면 이렇게, 아니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흐름 제어.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제공해주는 이 함수가 파이썬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듈의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듈은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 처리해야 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게 되는 이 클래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문법, 파이썬에 대한 문법들을 우리가 학습이 끝났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예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 외부 모듈, 우리가 뭔가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할 수 있는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기본 표준 모듈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모듈이라고 해서 자,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서 만든 이런 모듈,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고, 그러면 파이썬 문법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파이썬 내부에서는 모듈의 개념 중요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모듈을 만들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 혹은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모듈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과정 이후에, 이 기초 과정 이후에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이 과목에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교과 목표는요. 일단 파이썬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모듈에 대한 모듈을 이해하고 이 모듈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할 수 있다가 이 교과목의 목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쭉 프레임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1주차에는 우리가 파이썬이 무엇인지 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이 파이썬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언어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주, 3주차 이쪽에는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이 자료형이라는 거, 우리가 일단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걸 이용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장하는 방법, 변수 자료형이라는 거, 그럼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 프로그램의 흐름, 분기나 혹은 반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흐름,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의 이제 특징이죠. 함수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프로그래밍 방법, 그리고 모듈 개념, 모듈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방법, 그리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지향 형태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요게 끝나면 자, 중간고사 있고, 그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앞쪽에서 배운 자료형, 그리고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그리고 함수, 모듈, 클래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는 형태로 예제들을 달아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파일을 다루는 거, 그 중에서도 CSV 파일이나 엑셀과 같은 규격화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라고 얘기를 하죠. 시트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파일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시 원하는 결과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파일로, 결과 파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그래밍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크롤링, 웹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빅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단에서 먼저 실행되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크롤링,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롤링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라고 하는 거, 이걸 이용해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픈AI라고 하는 이쪽 회사에서는 API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API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특정 챗GPT의 특정 기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 활용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이외에 필요한 기타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주차, 14주차에는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끝으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하게 되는 쭉 흐름,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평가는 우리가 개강을 하고 나면 일부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중은 각각 30%씩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출석. 자, 출석은 20%를 잡았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기초 과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듣고 내가 성취도가 좀 낮더라도 많이 들어보고 익숙해지는데 좀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비중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참여도에 대한 부분, 학습 참여. 물론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참여는 게시판에 Q&A나 자유 게시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볼 거고요. 이 비중의 차이는 우리가 개강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각 30%, 그리고 출석 20%, 학습 참여 20%. 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퀴즈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상태, 학습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학습에 대한 주 교재는요, PDF 형태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 교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재. 물론 이 교재만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재들을 활용을 해서 좀 예제와 내용들을 구성을 했으니 PDF만 보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실습하는 내용들을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실습에 관련된 영상들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과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습 동영상을 충분히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니 그 실습 영상들 그리고 게시판, 질문 게시판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